당신이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전립선의 경고 신호들.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아침 속에서도 몸은 조용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작은 신호들을 단순한 피로감이나 나이에 따른 변화 정도로 여기며 쉽게 넘겨버립니다. 문제는 이런 무심한 순간들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40세 이후부터 전립선은 눈에 띄지 않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소변이 잦아지거나 이유 없이 빈뇨가 생기고 예전만큼 활력이 느껴지지 않는 것 등 이런 증상들은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지나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온 많은 환자들 역시 이런 신호를 놓친 채 시간을 허비한 뒤에야 심각한 문제로 병원을 찾곤 했습니다. 전립선은 단순히 생식 기능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의 순환과 호르몬 균형, 그리고 삶의 질과 자신감까지 지탱하는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런 기관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다면 언젠가는 예상치 못한 큰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남성 10명 중 9명은 자신도 모르게 전립선 문제의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리고 귀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이자 삶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상담가로서 단순한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남성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주제는 불편하거나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진지한 대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같은 신호를 기회로 삼아 더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화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전립선의 비밀. 왜 40세 이후가 위험한가? 많은 남성들이 이 나이를 넘기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를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가 전립선이 본격적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전립선은 작지만 남성 건강의 핵심을 지탱하는 기관으로 매일 체액 조절과 세포 균형 유지, 그리고 호르몬 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40세 이후부터 이 정교한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호르몬 수치는 서서히 감소하고 면역 반응은 둔화되며 혈액순환도 예전만 못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겹치면 전립선은 염증에 취약해지고 회복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40대 중반 환자들에게서 공통된 패턴을 자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변이 잦아졌다거나 잠에서 자주 깬다는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검사를 해보면 이미 전립선이 부어있거나 만성 염증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이 변화가 조용하고 느리지만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40세 이후일까요? 이는 몸의 내부 시계가 전환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20에서 30대의 전립선은 새 엔진처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작동해 특별한 관리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40세가 넘으면 호르몬 감소, 세포의 민감도 증가, 혈류 저하가 겹치면서 작은 방심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편견도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나이에 전립선 관리를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신체 신호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전립선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많은 환자 사례를 보면 같은 50대라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한쪽은 규칙적인 관리 습관으로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다른 한쪽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상을 방치합니다. 몇 년만 지나도 활력과 자신감, 그리고 삶의 질에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결국 40대 이후는 전립선 건강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신호를 무시한다면 앞으로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변화에 귀 기울이고 작은 습관을 지켜간다면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하는 자위가 만들어내는 3가지 긍정적 변화입니다. 대부분 자위를 일시적인 쾌락으로만 여기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 역할은 훨씬 더 깊습니다. 사정이 일어날 때 전립선과 몸 전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하며 이 과정은 단순한 해소가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회복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별표 정체된 체액을 배출하는 청소작용 별표입니다. 전립선은 정교한 펌프와 같아서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으면 체액이 정체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불순물이 쌓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일어날 때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며 내부 노폐물을 씻어내고 새로운 혈류를 받아들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을 세게 틀어 내부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전립선은 스스로를 정화하며 건강을 회복합니다. 둘째는 호르몬 균형 회복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정하는 순간 전립선 비대와 관련된 특정 호르몬 수치가 일시적으로 낮아지며 이는 전립선이 잠시 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동시에 긴장을 완화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돼 몸과 마음이 안정됩니다. 정기적인 루틴을 가진 남성들이 스트레스와 불면을 덜 경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 몸 전체의 내분비 시스템이 균형을 회복하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셋째는 세포 재생과 정화 작용입니다. 사정이 일어날 때마다 오래된 전립선액이 새로운 분비물로 교체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는 신선한 영양을 공급받고 노폐물이 제거되며 조직은 활력을 되찾습니다. 이는 자동차 엔진의 오일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때 관리하면 엔진이 오래 매끄럽게 작동하지만 오일을 갈지 않으면 작은 마찰이 쌓여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순환이 곧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3가지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효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면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회복되고 삶에 대한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변화를 무시하면 사소한 불편이 서서히 쌓여 결국 삶 전반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단순한 습관 하나가 환자의 삶을 크게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결국 전립선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와 치유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변화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꾸준하고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전립선은 나이를 거스르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과 사회적 편견이 불러오는 위험 많은 남성들에게 전립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특별한 잘못이 아니라 무심하게 반복해온 소소한 생활 습관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면서 충분히 움직이지 않는 생활,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습관, 배뇨 신호를 반복적으로 참는 행동 등이 쌓이면 전립선에는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성 염증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생활 습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편견 역시 남성들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건 부끄럽다,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야 한다는 시선 때문에 많은 이들이 침묵하고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이미 증상이 심각해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피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을 거라 믿고 그냥 버텼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대가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질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소변 문제로 밤마다 잠에서 깨고 이로 인한 피로와 짜증이 쌓이면 가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신감은 서서히 줄어들고 결국 사회적 활동에서도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신체 문제는 곧 마음과 관계의 문제로 확장되는 셈입니다. 제가 만난 한 사례가 기억납니다. 60대 초반 기업인인 그는 수년간 전립선 건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립선 비대증이 심각해져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느꼈지만 남들이 알면 웃을까 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삶은 깊고 무겁게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연령대 다른 환자는 사회적 편견보다 자신의 건강을 우선했습니다. 작은 변화를 감지하자 즉시 관리 루틴을 시작했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신체 상태를 넘어 삶의 태도와 질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잘못된 습관과 사회적 편견은 남성의 삶을 조용히 잠식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작은 습관을 바꾸고 불편한 이야기를 당당히 꺼낼 때 우리는 끔찍한 결과를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결코 부끄러운 주제가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침묵이 아닌 행동, 외면이 아닌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이에 따른 최적 빈도와 관리법.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핵심 중 하나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해롭지 않을까? 너무 드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현실적인 고민이지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이에 맞는 최적 빈도를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40대 전립선 건강의 골든 타임. 회복력이 남아있지만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주 3, 4회 정도의 규칙적 리듬이 적합합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빈도가 전립선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저는 이를 예방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이 습관을 잡으면 50대 이후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50대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고 신체 반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주 2, 3회의 조율이 적절하며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갈 때 전립선은 건강을 유지합니다. 60대 이후 체력과 생활 패턴 변화로 인해 주일 뒤회 정도의 꾸준한 관리만으로 충분합니다. 횟수보다는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달 내내 관리가 없으면 전립선이 정체되고 염증이나 비대증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작더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젊은 시절 못지않은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피곤할 때 억지로 하거나 불편한 환경에서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충분히 편안한 공간과 안정된 마음가짐 속에서 이루어질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평소와 다른 통증, 체액 변화, 지속되는 불편함 같은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고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누군가에게 주 3회가 적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 2회가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립선 관리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나이에 맞는 빈도를 지키고 꾸준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약이나 시술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에 맞는 리듬을 찾아 지켜나가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미래를 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복잡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진실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빈도의 최적화, 올바른 방법, 그리고 생활 속 통합이라는 세 가지 기둥이 균형을 이루어야
전립선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빈도의 최적화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횟수에만 집착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40대는 주 3, 4회, 50대는 주 2, 3회, 60대 이후에는 최소 주 1회 이상의 규칙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빈도는 단순한 사정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이 정체되지 않고 제 기능을 이어가도록 돕는 리듬을 뜻합니다. 마치 심장이 박동으로 생명을 유지하듯 전립선도 자신의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무리 횟수가 적절해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르거나 무리하면 효과는 떨어지고 오히려 전립선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편안한 공간에서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작은 불편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체액의 변화나 압박감 같은 신호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이며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관리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생활 속 통합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혼자 독립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운동, 특히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가벼운 운동은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8잔의 수분 섭취도 전립선 체액 정체를 막아줍니다. 식단에서는 항염 효과가 있는 토마토, 블루베리, 녹색 채소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명상, 산책,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는 습관 하나가 전립선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맞물려 돌아갈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적절한 빈도 속에서 올바른 방법을 지키고 이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때 전립선은 더 이상 약한 고리가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전립선 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약이나 시술이 아닌 세 가지 기둥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 방법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들을 만납니다. 각자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라는 후회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무너지기 때문에 미루면 미룰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60대 초반 한 환자는 기업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며 괜찮겠지라며 반복적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일상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밤마다 여러 차례 잠에서 깨 화장실을 오가야 했고 피로가 쌓여 업무 집중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전립선 비대증이 크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몇 년 전부터 느꼈지만 남들이 알면 부끄러울까 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의 눈빛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뼈아픈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반대로 50대 중반 다른 환자는 작은 변화를 느끼자마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관리 루틴을 시작하고 운동과 식습관까지 함께 개선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되살아났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시작했기에 삶은 다시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건강 지표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마음까지 무너졌지만 다른 한쪽은 작은 용기 하나로 신체와 마음 모두가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결단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결코 부끄러운 주제가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삶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이 언젠가 해야지 하며 미루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늦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보여주듯 관리의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이를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늦기 전에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립선이 보내는 경고 신호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활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작은 불편을 외면하면 언젠가 큰 후회로 돌아오지만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꾼다면 내일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런 후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회복은 어렵고 삶의 질은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용기 있는 결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시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 꾸준한 리듬, 자신을 아끼는 태도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이자 상담가로서 단순한 의학 지식을 넘어 삶을 지키는 선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나이에 있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신호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은 언제나 치료보다 쉽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미룰 것인가? 당신의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을 기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